한 중고 명품 매입 업체에서 기억하는 그녀는 첫인상부터 아주 강렬했답니다. 기억이 이 동네가 맞는지. 첫 번째 왔을 때 가방 4점이랑 그리고 뭐 발레노 가방도 하나 같이 포함돼 있었고 하면은 한 2천만 원 선 정도. 어우, 가격이 장난이 아니네요. 예.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몇 천만 원은 됨직한 여러 개의 명품 가방을 들고 오는 그녀. 바로 옷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거다. 이건 자기가 어디에서 샀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이 사람이 그냥 집에 좀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23, 어린 나이지만 명품 중고 거래의 큰 손으로 불린다는 오 씨. 업계 사장들 사이에서도 이름만 들으면 모두 아는 유명 인사라는데요. 아, 너네 가게도 거기 갔냐? 부산의 사장님도 그러셨고 또 심지어 수원에 계신 사장님도 거래를 했었고. 혜성처럼 나타난 매입 업체들의 VIP 그녀. 그런데 그 고가 명품들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백이랑 백이랑 깔비 시계 식이랑 발렌 헬메스 가방이고요. 1200 정도요? 24살 때부터 취직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산 거였는데 이제 딱 저축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 7월 자신의 명품 가방을 판매하기로 한 유나 씨.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렸다는데요. 올린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가방을 사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먼저 채팅이 왔어요. 본인이 이제 가방을 구매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꼭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지역이 멀어서 퀵으로 받고 싶은데 본인이 퀵비를 부담하겠다. 바로 오 씨였습니다. 가방을 꼭 자신에게 팔라고 사정하던 그녀. 어우, 정말 애절하게 부탁하네요. 좀 또 명품 가방을 매장에서 구하는 것도 힘들다면서요. 하지만 수백만 원이 넘는 가방을 무작정 퀵으로 보낼 순 없었다는데요. 자연스레 구매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게 됐다는 유나 씨. 그렇죠. 확인해야 되겠죠. 사진이 엄청 많았어요. 뭐 신혼부부 결혼식 사진부터 부모님 사진, 강아지 사진까지 사진도 너무 많았고 프로필 사진 올린 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인가 몇 년 전 사진부터 쭈르륵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자기 번호로 사기치진 않겠지라고. 가족들 얼굴? 네네, 가족들 얼굴 있는 게 제일 컸어요, 사실. 본인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 무서운 거 없이. 연희 씨도 당시 오 씨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았다는데요.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연락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걔가 강아지 사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강아지 되게 귀엽네요 이랬더니 갑자기 그 동영상을 찍어서 쭉 이렇게 돌려요. 실시간으로 자신의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었다는 오 씨. 그러면 이제 가족 사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랑 자기가 있는 톡이랑 다 일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뭔가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짠가? 진짠가 보다.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오 씨. 그녀를 더 이상 의심할 순 없었습니다. 아니 저렇게까지 하니까 진짠가 보다 할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게 오 씨의 말에 따라 퀵으로 가방을 보냈다는 사람들. 아, 불길하네요, 불길하네요. 못 믿겠어요, 좀. 기사 출발과 동시에 입금하겠다는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바뀌는 거죠, 지금. 뭔가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바뀌죠? 아까 부탁할 때랑 약간 느낌이 달라요. 야 보낸 사람은 이상해. 얼마나 애가 탑니까? 이상해요, 조금씩. 물건이 도착한 후 새벽 4시까지 기다려봐도 전혀 입금할 기미가 없는 오 씨. 이야, 은행 점검 시간이다 하면서 본인 내역을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뭐 아직 점검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계속 늘어놓은데 연락이 돼요. 오 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나가며 판매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쵸, 보통 사기꾼이라면 저렇게 연락이 계속되진 않겠죠. 안 되죠. 하지만 현정 씨는 자꾸만 입금을 미루는 오 씨에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데요. 제가 야, 너 사기꾼 맞잖아. 이렇게 이제 그냥 확 말을 하니까 이제 그냥 크크크크 이러면서 내가 제대로 걸렸네? 왜? 이때부터 이제 말투가 바뀌더라고요. 이게 그때부터 뭐예요 이게? 욕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더라고요. 네? 완전히 돌변해버렸다는 오 씨. 너 이런 식으로 살지 마 이랬더니 갑자기 무슨 범죄도시 장첸 그 대사를 저한테 막 뱉으면서 네 누군지 아나? 그러면서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씨의 장난은 계속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밥 사 먹으라면서 10만 원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 씨가 노린 것들은 비단 명품 가방만이 아니었는데요. 금팔찌? 팔찌. 400만 원 상당의 20돈 금팔찌를 판매하려 했던 태민 씨. 그날 오 씨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구매 가능할까요? 금팔찌요. 아, 예, 가능합니다. 여기 혹시 울산인데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산이세요? 역시나 퀵 거래를 제안했다는 오 씨. 그러면 제가 물건 출발한 거 확인되면 확실하게 입금을 해드릴게요. 물건 보내버렸는데 입금이 안 되면 솔직히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제가 민증이랑 다 찍어드릴 수 있거든요. 네네. 와.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보여주는 오 씨를 믿고 거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야. 아 이렇게까지 하면은 와, 참. 믿죠. 그러니까요. 와. 그렇게 떠난 물건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그냥 매일매일 연락을 했는데 매일매일 연락은 다 왔어요. 울산으로 찾아가겠다. 네 어떻게든 찾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미안하다. 다시 돌려주겠다. 울산으로 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오 씨의 말에 1시간 반 거리를 달려 울산으로 향한 태민 씨. 돌려줄까요? 그날 약속 장소에서 6시간을 기다렸지만 오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 또 한 4, 5일 정도 지났나? 먼저 연락이 왔어요. 먼저요? 자기 이제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물건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니를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조건 돌려주겠대요. 에이, 설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다시 달려간 울산.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번엔 10시간이 넘도록 오 씨를 기다렸다는데요. 마지막을 장식한 게 또 놀리더라고요. 왜 왔냐. 어차피 안 나갈 건데. 와. 처음부터 모두 오 씨의 장난이었던 걸까? 단순 사기 행각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오 씨. 대체 그녀는 누구일까? 중고 사이트에서 시계를 판매하려던 태웅 씨. 오 씨와 대화를 나누자마자 사기임을 직감했습니다. 직거래가 자기는 어렵고 카킥이라는 택배 거래를 이용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건 100% 사기 같긴 한데 이렇게까지 사기를 치면은 무조건 걸릴 것 같은데 진짜 그 자기 사생활이 싹 노출이 돼 있었거든요. 친구도 그렇고 뭐 해킹 매장이 아니라 자기 얼굴 그대로 놀려놓고 가족 사진들도 다 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저한테 보내주고 그다음에 민증까지 보내주고. 사기꾼의 대담한 행동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분도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야, 이분 범상치 않아요. 대응을 했죠. 이렇게 대놓고 사기치는 애들은 어떻게 생겼나, 어떤 사람인가, 실제로 존재하나 하고 저 진짜 궁금해가지고 기사님 전가 옆에서 조용히 그냥 따라만 가겠다, 얘 얼굴만 보고 싶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가기 시작했죠. 와. 그 사람한테 물건 들었어요, 저 바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하고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렇게 전주에서 울산까지 4시간 거리를 퀵기사 차량을 타고 함께 달려갔다는 태웅 씨. 이야. 저는 그냥 속는 척하면서 계속 옆에서 이제 걔한테 도대체 언제 보내주시냐, 좀 빨리 보내주시면 안 돼? 이러니까 갑자기 얘가 이제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지 태도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비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목소리에.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배짱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 오 씨를 기다리던 그때 드디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어요. 눈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고 빨간불에 걸려서 제가 뛰어가서 확 열었어요. 와. 딱 문 열자마자 너 내려봐. 저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눈이 땡그레지면서 갑자기 상자를 그냥 바로 주더라고요, 저를. 네, 그냥 눈 마주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줘요.
출동한 경찰에게 오 씨를 넘기고 돌아왔다는 태웅 씨. 그런데 미안하단 말을 아예 안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놀렸어요, 저를. 지금 조사받고 나왔는데 혐의 없대요. 혐의 없으므로 풀려난대요. 이러고 물결표 보내고 킥킥킥 웃는 거예요. 이야. 그때 보신 분이 이분이 맞으세요? 네, 맞아요. 딱 보고 아시는 분들이 그날 태웅 씨가 만난 사람과 오 씨의 프로필 속 인물은 동일인. 결국 오 씨가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자신의 정보들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겁니다. 아. 누가 감히 자기 가족 사진이랑 부부 사진을 걸고 사기를 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그걸 했더라고요. 진짜 앞뒤가 없는 정말 막 사는 인생? 아 쟤는 진짜 잃을 게 없는 애구나. 그냥 저렇게 진짜 오늘만 살다가 잡히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배째라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 마치 내일은 없이 오늘만 사는 것처럼 막무가내 사기 행각을 이어가는 오 씨. 그녀에겐 피해자들이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 재판 중인 상습 사기꾼이라는 것. 작년 4월 사기 혐의로 첫 공소장이 접수됐고 8월 첫 공판 당시 피해자만 무려 7명. 그리고 1년 만에 피해자는 2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피해 금액만 약 1억 4천만 원. 야, 이게 도대체 오 씨를 만나기 위해 먼저 그녀의 신분증상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C 지나왔는데요. 혹시 오 씨 어머님 되세요? 어머니가 아닙니다. 할머니인데요. 하고 같이 여기서 살았는데요. 제가 지나간 지가 2년도 넘습니다. 오 씨랑은 연락을 하세요? 연락도 전혀 모릅니다. 연락한 지가요 2년도 넘었네요. 할머니와 살다 20살 이후 집을 나갔다는 오 씨. 그런 오 씨의 최근 행적을 알고 있다는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돈 되게 많이 썼어요. 명품도 엄청 많고 지방흡입도 전신으로 다 하고 쌍꺼풀하고 뭐 코수술하고 그래서 고일 가방, 뭐 어디 샤 가방, 구찌 가방 그런 걸 무슨 시장 장바구니처럼 그냥 막 썼어요. 그런데 종종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는 오 씨. 남의 명의로 뭐 대출 받고 막 핸드폰 개통 그런 것도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 실마리는 오 씨의 중학교 동창들에게 있었는데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학창 시절의 기억. 걔가 자꾸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왕따로 당했었어요. 오 주도를 했어요? 네. 저는 그냥 친구라는 이유로 계속 무시당했던 것 같아요, 원래. 네. 많은 상처를 줬던 오 씨가 갑작스레 연락을 해온 건 작년 2월. 저렇게 갑자기 연락한 이유가 뭔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뭐 갑자기 저렇게 사과를 한다고요? 저것도 정말 수상한데요. 내가 중학교 때 미안했다. 한번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다. 너 일하는 곳 앞으로 갈게. 바로 다음 날 수정 씨의 직장에 오 씨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재회였다는데요. 놀람도 잠시 오 씨가 갑작스러운 부탁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대학교를 다니는데 등록금 반환해야 되는데 그 등록금을 자기 통장으로 받으면 자기 엄마한테 혼난다고 제 통장으로 대금받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명의를 빌려달라는 오 씨의 부탁에 자신의 신분증을 넘겨줬다는 수정 씨. 저는 일해야 되니까 일하는 동안 걔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빌려준 사이에 갑자기 제 정보가 다 빼간 거예요. 그렇게 오 씨는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빼갔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건 너무 악질인데. 아, 얘가 사기꾼이구나. 아, 얘가 나한테 1월 5개였구나. 1,000만 원 가져가고 저는 이자 매달 지금 내고 있어요. 아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 씨의 사기 행각. 과연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볼까?
사실 오 씨 같은 경우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요. 이런 행위로 해서 어떠한 처벌이 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피해자들을 자기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8월 2일 오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오 씨.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제작진의 연락은 물론 경찰의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 결국 그날 심사는 미뤄졌습니다. 제작진은 현재 오 씨가 남편 가족과 함께 실제로 살고 있다는 집을 어렵게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오 씨를 만날 수 있을까? 계세요? 하지만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강아지 소리가 들리죠? 그렇네요. 법원 출석일 직전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는 오 씨 부부. 그러고 보니 오 씨는 2주 동안 유독 더 활발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도피 자금 마련하라고 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 씨가 사들인 그 많은 물건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 바로 중고 명품 매입업체였습니다. 이것이 VIP 고객의 실체였는데요. 이야, 대단하다 진짜. 그렇게 수많은 업체들을 돌며 물건을 판매하고 현금을 챙겼다는 오 씨. 최근 2달간 오 씨가 벌어들인 금액만 약 1억 원. 아이고. 와, 금액이 엄청나네요. 가족들과 방방곡곡 여행을 다니는 것은 물론 각종 명품을 사들이기까지. 돈을 아주 펑펑 쓰고 다니네요. 가족들이 다 세트로 한 거예요? 그런데 취재 도중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 씨가 명품을 처분하러 올 때마다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죠? 매장에는 항상 혼자 들어오고요. 이제 매장이 끝나고 나갈 때 남편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데리러 온다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차로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사람, 저 사람이 이제 남편이란 얘기인 거죠? 그럼 남편도 사기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라는 거네요. 더 놀라운 건 가방을 처분한 돈을 모두 시어머니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도 다 알았을 걸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분들도 그냥 공조해가지고 그냥 몇억 한탕하고 벌금 내고 끝내자 이렇게 마음을 그냥 먹으신 것 같다. 저는 이건 무조건 공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오 씨와 가족이 합심해 벌인 일일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끔 자꾸 저런 느낌이 모르는 거 다른 줄 알아요. 가족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다는 주변인들의 증언. 그때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몇 번 치셨어요? 저한테 사기치고 그 다음에 많이 했죠. 몇 번이나 하셨어요? 남편분 다 아세요? 알죠. 어떻게 남편분은 그러면 그만하라고 안 해요? 아니면 그냥 같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실토한 오 씨. 실제 남편의 계좌도 사기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족들까지도 모두 연관이 있는 걸까? 오 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동영상 속 등장하는 한 여성, 바로 오 씨의 시누이입니다. 그녀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혹시 맞으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 혹시 지금 사기 혐의로 연루된 거 알고 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예 모르세요? 네, 저한테 말을 안 하니까. 또 오 씨가 주기적으로 집에 명품을 가지고 올 텐데 그거 보고는 저는 아는 적이 없어요. 오 씨의 시어머니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선생님,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오 씨 시어머니 아니세요? 아니에요. 오 씨 아예 모르세요? 몰라요. 왜요? 오 씨가 누군지 모른다며 부인하는 시어머니. 하지만 잠시 후 저 오 씨 어디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같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사는데 나하고 없어요.
1년 넘게 같이 사셨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들은 어디 있는지 알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명품 가방 처분한 돈이 선생님 명의 계좌로 들어왔잖아요. 저는 그것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모르세요? 몰라요, 지금요. 1년 넘게 명품 처분한 돈이 선생님 명의 계좌로 들어갔는데 몰라요. 계좌 관리를 아예 안 하세요? 아니, 제가 했어요. 제가 했는데 그냥 뒀어요. 그냥 뒀다고요? 네. 그럼 사기 방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기 방조했으면 경찰서 신고하세요, 저를요. 제가 방조를 했으면 저는 몰랐으니까. 언제부터 연락 안 되셨어요? 좀 말이 안 되죠. 다 그냥 모른다고만 하네요. 오 씨의 부부의 사기 행각을 전혀 몰랐다는 가족들의 말. 과연 믿어야 할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입장은 좀 다른데요. 몰랐다고 하는 건 조금 좀 신빙치 어려운 이런 부분은 시어머니하고 그 남편까지도 아마 입건이 지금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누이도 거의 같이 살았다면 그걸 알고 이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사실 확인을 거쳐서 누가 어디까지 가담을 하고 개입을 했는지 그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숨어든다고 해서 시간의 문제일 뿐 검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붙잡히게 될 텐데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형량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상습범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서 징역 3년에서 5년 정도 선고가 예상됩니다. 그토록 대담했던 범행의 결말. 남을 속여 가로챈 명품들이 이젠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됐습니다. 현재 오 씨와 남편에겐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인데요. 영원히 숨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겁니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상혁 씨는 오늘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소개를 받았죠, 그 친구한테. 근데 이제 공도 치고 이제 제주도도 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진짜 밥 잘 사주는 누나처럼 그냥 식당은 무조건 비싼데 다 되게 먹으러 가고 스시 가고 네, 그런 식으로. 호텔은 당연히 지금 5성급 호텔, 스위트룸 하고 그런 것도. 와, 근데 진짜 부자구나. 돈 펑펑 쓰고 다니니까요, 정말. 작년 5월 상혁 씨가 기억하는 그녀는 첫인상부터 아주 강렬했답니다. 완전한 부자의 모습. 상혁 씨는 그녀로부터 한 가지 사업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일단 부업을 하자고 합니다. 저한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제가 뭐 할 거 있냐 그러면서 가방을 보시면 가방 리셀해서 돈 버는 중. 리셀을 어디다 파냐 하니까는 에서 물건을 사서 이제 이런 곳에 팔면은 갖다 주면 현금 박치기로 바로 돈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현금 다발 사진을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한 스즈키 씨. 그녀가 소개한 명품들은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브랜드였습니다. 가방 하나에 수억 원까지 호가한다는 명품계에서도 하이엔드 명품. 특히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들은 사놓기만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값어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강조한 또 한 가지. 한정판 명품을 살 돈이 있어도 자격이 없으면 구매를 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자신은 VVIP 자격을 갖추고 있기에 한정판 명품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1,000만 원을 넣었는데 2-3천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누구든지 정신부심이 가시지 않을까요? 네. 서울까지 가게 되었어요. 실제로 이제 제 눈앞에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하니까 한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 저희 9천만 원 수익이 났었죠. 그걸 제가 봤어요. 그때 보고 이게 진짜구나, 되는구나. 보게 만드는구나. 눈앞에 펼쳐진 기회, 상혁 씨는 2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거 안 나오냐, VIP라면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렇게 하니까는 서울다부터 이제 연락이 좀 안 오더라고요. 저한테 들죠. 그리고 계속 뭘 물어보면은 전화도 잘 안 되고 이게 지금 이거 잘못된 뭔가 이상하다. 이상한 의심이 막 들기 시작했죠. 왜 연락을 안 줍니까? 바빠다. 진짜 바빠다. 진짜 바빠다. 내 좀 이따 전화할게. 아니 어떻게 되는 거 물어봤어. 내일 전화하자. 내 지금 서울이거든. 일 때문에 서울 왔는데 내일 전화하자. 내일. 전화를 안 줍니까? 좀 기다려봐. 어딘겨? 야구장. 야구장? 밖에 또.
명품 리셀 투자를 한 건 상혁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철 씨 역시 시계와 가방을 구매했고 투자 금액은 총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어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아 이런 가방이다. 이런 가방이다. 평생 살면서 명품 사본 적도 없거든요. 관심 없는데 이제 이 친구는 워낙 그게 두 분야에 잘 아니까는 이걸로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아이고. 진철 씨의 투자금이 부족하자 그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현재 내가 돈이 없으니까는 일단 네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카드깡을 하면은 일단 시계 한 개 값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쵸. 얘 처음에 1차적으로 걔 학원에서 긁어요. 긁으면은 뭐 그 다음 달에 돈이 얼마를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걸 먼저 편지하면 또 그만큼 한도가 남잖아요. 네. 그 한도만큼 또 다시 카드깡을 해요. 진철 씨의 신용카드로 본인이 운영하는 유학원의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이른바 카드깡을 한 겁니다. 심지어 기존 카드가 한도에 다다르자 2개의 카드를 신설해 추가 결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빚을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더 클 수밖에 없죠. 지금 신용불량됐어. 아무 카드나 이런 게 없어. 네. 현금카드로 이렇게 안 돼요. 신용불량. 신용이 다 막혀버리고. 제가 피해받은 게 한 1억 2천 정도 되고요. 네. 현재 진철 씨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개인 회생 절차까지 밟고 있다고 합니다. 회생 넣었네요. 무거운 마음으로 스즈키 씨에게 연락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안 받네요. 차단 나가신 거 모르셨어요? 네, 전 몰랐죠. 연락한 적이 없으니까 최근에.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때 그리고 진짜 생활비가 너무 없었거든요. 생활할 수 있는 비용도 없고 고지고대로 다 갖다 바쳤으니까. 밤에는 5성급 호텔, 낮에는 골프 라운딩을 즐기는 여유로운 삶. 누구나 바랄 법한 삶이죠. 네, 참 언변이 좋은 것 같아요, 친구가. 언변도 좋고 이게 마치 이게 사실처럼 얘기하고 서로가 이게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제3자 이 옆에 같은 피해자 이 친구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야기 못하게끔 이걸 차단을 참 잘하거든요. 투자자들 사이를 차단한 그 틈에 자신의 화려한 인맥을 과시했다는 그녀. 아무래도 이모 뭐 나이 또래도 뭐 잘 나가는 사람 있지만 제 나이 또래 지금 잘 나가는 애들 많잖아요. 뭐 3, 40대. 그래. 야, 니 대단하다, 야, 니야, 진짜. 내 친구들은 사실 진짜 잘 된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딱 전화 한 통이면 다 알아봐줘요. 그녀가 이토록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어머니 덕이라며 지인들에게 집안의 부를 과시했다고 합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이게 그거군요. 이건 사실일까요? 명품 시계 수입업자 통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회장한테 구매를 해가지고 가져온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가 VIP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뭐 다른 물건을 구매하면 그 포인트를 이제 우리 명의로 이제 돌린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심지어 부호라고 소문난 어머니를 지인들에게 곧잘 소개시켜줬다는 스즈키 씨. 직접 만났다면 뭐 꼈는데요. 의심의 여지 없이 성공한 사람들로 보였다는 모녀. 투자자들은 실패 없는 투자임을 확신했습니다. 모녀를 만나기 위해 먼저 딸 스즈키 씨가 운영하고 있다는 유학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상혁 씨의 안내를 따라 찾은 학원. 어쩐 일인지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내용이 원래 레오니가 학원에 있었거든요. 지금 레오니에서 해주서도 다 빠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다 정리를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난장판이 된 스즈키 씨의 유학원. 마치 그녀의 흔적이 급하게 지워진 듯 했습니다. 폐업한 것 같은데? 스즈키 씨가 주로 다녔다는 한 골프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최근의 행적으로 보이는 스즈키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즈키인가요? 이미 나는 얘가 거짓말 한다는 걸 이제 그때 알고 하고 이제 다른 재무자하고 불러서 스탠바이 시키고. 피해자들은 미끼를 던졌습니다. 새로운 명품 투자자를 소개시켜준다며 그녀를 불러들인 겁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약속 장소에 들어가는 그녀. 방에 들어서자 마주한 것은 다름 아닌 피해자였습니다. 이내 스즈키 씨는 당황한 듯 한 발짝 물러섭니다. 내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같은 공간에도 있기 싫어요. A부터 Z까지 있는데 지금 뭐 A도 말 안 했는데 두 분 좋았으니까 진짜 이모도 무조건 주고 살 돈도 제가 줄 거예요. 제가 해지를 줬든 뭘 하든 저는 무조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모 사기친 거 아니고 저는 찰떡학생이었어요. 그거는 나는 사기를 당했고 그리고 너희가 사기친 게 아니고 저보고 이제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정도로 참 애통받아도 일부수게 그냥 나 저보고 싫다고 그냥 나가라고. 저랑은 어차피 니는 고소했으니까 니랑은 이야기가 꺾고 나가라.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저는 한 달 동안 거짓말만 305가지를 들었어요. 하고 통화한 내용도 있고 그동안 좀 잘 지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터진 거예요. 스즈키 씨는 한 번 왔다 하면 연습장 문 닫을 때까지 있었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부를 과시했기에 사장님 역시 대단한 부자라 여겼다고 합니다. 갑자기 돈을 빌려달란 말에도 그녀를 믿었던 사장님은 흔쾌히 수락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채용주의. 일반적인 금전 소비 대책이 앞섰고요. 이게 채용주의예요. 네네. 본인이 다 자필 서명한 거고. 이게 자기 지장이고. 날짜는 7월 24일 날 8,800만 원. 8월 10일 날 7,200만 원. 그렇게 해서 1억 6천이 된 거고. 아주 잘 써줘요. 겁 없이 써줘요. 난 써줄게요. 10장 써달라면 10장 써줄 거야. 와. 처음엔 조금씩 갚는 모습을 보이더니 어느 순간 그마저도 끊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왜요? 왜? 뭐죠? 지금도 돈을 15분 뒤에 넣는데 보자고요. 15분 뒤에. 과연 그녀는 빌린 돈을 갚았을까요? 아까 15분 뒤에 보내준다고 했잖아. 응. 지금 왔어요? 안 왔지? 너 넣었나? 왜 그렇게 순진하세요? 안 왔어요? 지금 15분 됐는데? 그러시고 10만 원이라도 안 왔어요? 오면 떠요. 없잖아요. 야. 스즈키 씨가 15분 뒤에 보내겠다던 그 돈. 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돈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이 의심되는 상황 속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평소 모녀가 자주 거래했다는 명품 시계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이름이면 조체 계약을 하잖아요. 내가 이게 시험지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기 지분의 방문이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지금 한 2만 번 없습니다. 아예 없는. 그녀가 자주 언급했다던 한 유명 명품샵. 대표와도 친밀한 관계임을 과시했다는데요. 그곳에 문의한 결과 몇 차례 거래가 있었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자신의 업체명을 도용하고 다니는 것과 가품을 팔려고 시도했던 걸 알고 있다며 이 이상의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 증명까지 보낸 바 있었습니다. 거짓이 탄로나는 뭐 결정적 계기네요. 모녀가 만들어낸 명품 세상이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스즈키 씨 유학원의 직원으로 있었다는 또 다른 피해자. 그 역시 8,220만 원을 명품에 투자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자신의 수족 같았던 그에게 은밀히 임무를 맡깁니다. 그 임무는 바로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명품 가방을 팔아오기였습니다. 아, 유학원 직원이 무슨 이런 일까지 하나요? 그러게요. 가방 2개를 좀 저렴한 가격에 처분을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 가방은 1,500만 원대에 사서 1,300만 원에 팔았죠. 팔았는데 그 사서 가신 분이 감정을 맡겼는데 가품으로 나온 거예요.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오대요. 그 사람을 제가 고소했다고. 일본인 국적인 그녀. 만약 이대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저희 형법은요, 저희 나라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 내국인 다 적용돼요. 그래서 그 일본인 국적이라고 상관없이 저희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상 처벌받습니다. 이분이 한 행위는 분명히 자기가 갚을 생각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이 큰 돈을 빌려주면 특히 명품, 그리고 명목하에 그런 걸 되팔아서
돈을 돌려주겠다, 그 이상의 돈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이 맞고요.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 맞고 사기죄 구속 요건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문한 명품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변명만 늘어놓는다는 모녀. 취재 중 제작진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투자자들이 이체한 계좌의 명의가 모두 제3자였던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이름을 단 거예요. 모녀의 이름으로도 유추할 수 없는 처음 듣는 남성의 이름. 그는 누구일까? 누구죠? 로 입금한 내역이거든요. 보시면 2,600만 원 정도 돼 있고 이게 이제 저희 사촌형 계좌로 바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이나 뭐 이런 거 받을 게 있거나 하면 다 누구예요? 스님 성함 응? 스님 학원도 스님 명이고 그다음에 뭐 핸드폰이나 차량도 다 스님 명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스님 명 통장도 스님 명의로 된 통장을 제일 많이 써요. 그의 정체는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의 통장으로 10여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간 겁니다. 야, 스님과 모녀의 관계도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요. 학원을 이전했는데 보통 스님이 오셔가지고 팥이랑 소금을 막 뿌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엄마 아는 스님이다. 저랑 스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골프 치러 간 적도 있고 스님이랑 엄마 하고 막 여러 코스 다니면서 이제 뭐 회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항상 골프복을 입고 다니면서 회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회장님이요? 네. 누가요? 스님이요. 피해자들에 의하면 스님과 모녀는 함께 골프를 칠 정도로 가까웠다고 합니다. 특히 엄마 명 씨와 스님의 관계가 특별했다는데요. 이렇게 스님의 보살을 자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게 일반적인 스님과 보살의 관계가 맞나요? 저도 얘기 많이 하고 선생님한테 권유나 뭐 이런 거 했었죠. 몇 년 전에도 했었고 지난해에도 전도제 하면 뭐 잘 풀린다. 그때 제가 좀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저를 보자 하니까 뭐 보이는 게 뭐 제 뭐 주변에 귀신이 많다고 네가 하는 일이 재주가 없다 그러면서 너 천도제 꼭 해야 된다. 그거 소개해 준 거예요? 그렇죠. 카드 빚까지 감수하며 했던 무리한 투자. 상황이 좋지 않았던 진철 씨는 수천만 원 상당의 천도제까지 지내고 맙니다. 불자의 인연으로 만나 엄마 명 씨와 가깝게 지냈다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연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항상 먹는 거부터 입는 거부터 어디 다니시는 거부터 뭐 건강검진부터 여러 가지 뭐 병원부터 모든 일들을 다 관여를 해서 다 챙기고 다 하거든요. 스님하고 불자하고의 관계는 아니에요. 어딘가 특별해 보이는 승려와 모녀의 관계. 명품 사기는 돈을 투자하면 거기에 이익을 남겨서 줘야 되는데 사실은 천도제 같은 경우는 돈을 일방적으로 받고 나는 죄를 지내주면 그거로 가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경제적인 어떤 일종의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어렵게 수소문해 스님이 머무르고 있다는 한 사찰로 향했습니다. 한 마리의 백구만이 반기는 조용한 남자. 과연 이곳에서 스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잠시 뒤 안녕하십니까. 저 말씀 좀 여쭤보려고 그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온 민영 PD라고 하는데요. 그 이시죠? 관에서 좀 왔는데. 그걸 나한테 보면 어떡해. 근데 뭐 같이 골프도 다니시고. 골프 치라. 내가 골프를 치고 그런 거 없습니까? 누가 골프 친답니까? 사람들이 말을 만들기를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고 그러지요. 같이 사신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해서. 같이 살림 절대 없지요. 산에 있는 언니 저 걔한테 물어보시오. 걔한테요? 저 걔한테요? 저기 걔가 마음이다. 마음한다 바람이 할 때. 좀 황당한데요? 걔가 뭐. 예. 당당히 제작진을 안으로 들인 스님. 조심스레 모녀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명품을 이제 리스매한다고 하는데 선생님 명의가 돼 있어서 그쪽으로 돈을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전혀 몰라요, 제가 명품을 어떻게 알아요, 산에 있는 사람이. 근데 명의를 왜 다스님으로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아니, 그 엄마가 저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네네. 딸이 연고가 없어가지고, 사업자를 좀 내 앞으로 좀 하자 하면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하다 하면은, 빌려줘요? 저한테도 빌려주세요, 그러면? 아니, 내가 돈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네. 단지 학원이 내 앞으로 되겠다 보니까, 학원이 운영이 되면은,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 나왔다 이러면, 할수 있는 시기 있죠. 열심히 하는 신도에게 선의로 명의를 내어줬을 뿐이라면서 자신이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임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런 걸 잘 모르고요. 스님이 제 사형입니다. 대한민국을 조계종의 사형. 내 행님이고 스님이 제 의사 스님이고 그랬어. 하지만 확인 결과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아니에요 또.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만 20여 명, 피해 금액은 무려 18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3명 모두 범죄 혐의도 그들의 관계도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봐라. 니 지금 여기 와서 내보고 뭐라 하는데 니 뭔 말을 그렇게 하노 내한테? 무슨 말을 해? 니 엠버리식이하고 내하고 스님하고 뜯어먹고 살고 맞잖아요. 내가?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쳤어? 아 그럼 동장에서 그러면 안 빠져나갔어요? 지금 아주 구속되게 생겼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서놓고 뭐 하시는 건데요 지금? 구속시켜 구속시켜. 아이고. 네 알아서 해. 네 꼴린 대로 해. 정말 이 모든 것이 사기라는 비극으로 끝나는 걸까요? 우리는 반드시 스즈키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자 드리는 문자 생각 있으셨던 거예요?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닌데. 네 만나기로 한 아니, 그 정액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좀 얘기 억울한 점도 있고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지금 가족이 지금 돈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왜 스님 명의로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 아니 그거 경찰 아니잖아요. 우리 왜 경찰이에요? 아니 경찰 아니죠. 자기가 입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근데 이거 해서 뭐 준비되는 게 뭐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제 나름 준비하는 거있어 그냥 기대하세요. 와 재미라니요. 결국 경찰의 출동으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지난 7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은 어떨까요? 소동 수사, 증거 수집, 단계까지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이제 소환 조사 단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일단은 에 대한 혐의점만 현재 보고 있고 조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수사가 좀 진행 막바지 돼서는 이제 뭐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판단을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고 할 예정입니다.